이스라엘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의 배신이라고 불린 사건입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행정부는 이란과의 협상에서 이스라엘을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생각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내부 갈등으로 인해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백악관에서는 이미 이스라엘이 협상에서 배제된 이유가 네타냐후 총리의 지나치게 낙관적인 평가 때문이라고 암시했습니다. 그 낙관적인 평가는 이번 전쟁에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의 실패에 대한 모든 비난은 도널드 트럼프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매우 불쾌해하며 자신은 네타냐후를 믿었지만 전쟁의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 본인은 곧 몇 시간 안에 이란과의 전쟁 재개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갑자기 밝혔습니다. 협상이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 아래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콘텐츠 홍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오늘 뉴욕타임스는 자체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협상에서 이스라엘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지나치게 낙관적인 평가들이 결국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월 28일 이란 공격을 앞두고 네타냐후는 도널드 트럼프와 함께 백악관 상황실에 단순히 참석한 것뿐만 아니라 토론을 주도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공격이 이슬람 공화국 이란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바로 베냐민 네타냐후의 낙관주의가 도널드 트럼프로 하여금 이 전쟁을 시작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아주 빠른 승리를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이죠. 즉, 정말로 함께 강하게 공격하면 이란이 무너지고 정권도 붕괴되며 핵 프로그램도 확실히 중단될 것이고 전반적으로 이슬람 공화국 전체가 폐허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몇 주가 지난 후 네타냐후의 낙관적인 확신이 틀린 것으로 드러나자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빠른 승리는 없을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고 유가도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트럼프 측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이란이 페르시아만 인근 국가들을 공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모든 이란 협박 시도는 결국 망신으로 끝났습니다. 그의 모든 시안과 경고 등은 이미 몇 주째 이어지고 있고 제 생각에 전 세계가 이런 발언들을 조용히 비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국방부의 두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 측을 사실상 배제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협상에서 사실상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인들은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부터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해 미국과 이란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역 내 지도자들과 외교관들과의 인맥, 그리고 이란 정권 내부에서 벌이는 자체 정보 수집을 통해서 말이죠. 바로 이런 이유로 네타냐후 본인도 우울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재개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자신의 팀과 가진 트럼프는 전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두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지금까지보다 더 강력한 타격을 가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유리한 합의에 서명할 것입니다. 일부는 합의를 선호하고 다른 일부는 전쟁 재개를 원하지만 저는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불리한 합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추측을 부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네타냐후를 인용하자면 모순에 휩싸인 인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관계자들은 총리가 논의 중인 합의에 대해 극도로 우려하고 있으며 트럼프에게 새로운 공격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 트럼프는 다시 그렇게 하려 하지만 이미 그는 모순에 휩싸여 신중한 결정을 못 내린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가 백악관 상황실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함께 공습을 조율하던 방식에서 그가 배제된 방식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협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스라엘,
특히 올해 재선이라는 쉽지 않은 싸움을 앞두고 있는 네타냐후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바와 같이 네타냐후는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을 유권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의 멘토로 자리매김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지를 유지할 수 있는 인물로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전쟁 초기에 있었던 TV 연설에서 네타냐후는 자신을 미국 대통령과 동등한 인물로 소개하며 트럼프와 거의 매일 대화하고 아이디어와 조언을 주고받으며 함께 결정을 내린다고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확신시켰습니다. 네타냐후는 트럼프에게 이란과의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지시하는 듯했고, 트럼프가 네타냐후의 말을 듣는 이유는 비비가 이 지역 상황을 더 잘한다고 생각해서라고 암시했습니다. 이제 뉴욕타임스의 모순된 인용문을 소개합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직접 내리세요. 2월에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을 전쟁에 끌어들였고 수십 년 동안 추구해온 목표, 즉 이란의 핵무기 보유 야욕을 영원히 저지하려는 거대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전쟁이 이란 지도부를 격파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을 때 또 다른 목표인 이란 정권의 전복도 실현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이 생각이 항상 터무니없다고 여겼습니다. 곧 미국과 이스라엘의 우선순위가 점점 더 달라지기 시작했고,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이후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휴전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주요 목표들이 완전히 달성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쟁 초기에 베냐민 네타냐후는 정권 전복, 이란 핵 프로그램 파괴, 그리고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의 제거를 원했습니다. 어느 목표도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협상에서 제외된 상황을 고려하면 탄도미사일 보유 문제는 아마도 아예 논의 대상에서 벗어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미국은 이 문제를 협상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과의 어떤 합의도 2015년 협정보다 전혀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협정은 네타냐후가 비판했던 것인데 이란의 미사일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타냐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바마가 엉터리 같은 협정에 서명했다. 그건 끔찍한 합의다. 이란에게 완전히 자유를 주는 협정이다.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전쟁은 헛수고였습니다. 미사일 프로그램은 그대로이고 핵 프로그램도 여전히 불확실하며 이란 정권은 오히려 더 강경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이제 미국과 이란 사이의 합의에 가능한 윤곽에 대해 다른 우려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테헤란에 대한 제재 해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미국이 이미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할 예정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페르시아만의 동맹국들의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격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계속되는 협상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편 네타냐후는 협상으로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이 농축 우라늄 포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는 공격을 미루는 것이 테헤란에게만 유리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타냐후는 군사행동 재개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몇 시간, 어쩌면 며칠 안에 누구의 입장이 결국 우세했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이 채널을 지원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